네, 안녕하세요, 고드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드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로써 2019년 따따디씨에 참석했던 분이 두 분이 됐습니다. 실제 참석했던 분? 배치 졸고 있다가 배치 찾아왔어요. 배지를 다 보여주시죠. 하나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 얘기만 하라고 그래서 네, 전에 거는 안 올리고. 오, 오, 약간 자세히 보여주세요. 총 몇 장이신가요?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한 장 한 장씩. 네. 딱 10장이에요. 2010년부터 10, 11, 12, 13, 14, 15, 16, 17, 18, 네, 19 이렇게. 오, 와. 이게 이 플라스틱 배치가 2009년부터 그러니까요. 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떼는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종이. 라떼는 이 투명 플라스틱에 네네. 저기 나왔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맞아. 저거. 뒤에 저기 스케줄표. 뒤에 지도 있고, 막. 네. 네. 아, 이게 2006년 맞지? 2006년? 2007년, 2007년, 오우, 오. 2008년, 오, 나를 네. 갖고 있었네. 그리고 이거 2010년. 네. 요건 아까 보신 이 네. 고드름님 거랑 같은 거. 이제 다 가지고 계시네. 가보 같아요, 가보. 자, 그러면 2019년 얘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뭐, 코나님 준비하셨다니까. 네, 잘 들을게요. 저는 고드름이만 믿고. 2019년에 전 사실은 이제 이번이 세 번째 간 거고, 산호세는 사실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1년에 처음 갔었고, 그때 2011년이 이제 돌아보니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잡스의 마지막 PT가 있었던 2011년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건너서 2013년에 갔다가 이제 쭉 건너뛰어서 산호세의 이제 그 뉴비였습니다. 그래서 산호세는 처음이었는데, 간만에 간 느낌은 시선을 집중하는 사진이 있네. 간만에 간 느낌은 뭐랄까, 되게 개인적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젊어졌다,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냥 사진만 그냥 몇 장 간단하게 추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돌아보고 나서 이제 저 좋은 사진은 잠시 뒤에 고드름님이 푸실 거기 때문에 고퀄 사진들 그냥 스냅샷을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살짝 훑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크 모드, 그러니까 뭔가를 상징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애플이. 이렇게 티를 내는 거를. 아주 뭔가 이렇게 추정해서 알아맞혀 보려면 해서. 저는 불 켜놓은 거 보고 예쁘다 그랬는데 이게 다크 모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알고 봤더니 저만 혼자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 나는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그렇듯 이제 줄 서는 거. 줄 서서 이제 티켓으로 교환을 하죠.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티켓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제 티켓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세 장을 모아놨었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경계가 상황해졌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되게 뭐랄까, 제가 가방을 끌고 가거든요, 캐리어를. 그때. 에어비앤비를 체크아웃하고 이제, 고드름을 포함한 분들, 룸메이트한테 다른 곳으로 이제 숙소로 옮기는 것 때문에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가방을 끌고 갔는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가방을 가져갔더니 저를 준 테러범 취급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막 검사를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많이 분위기 달라졌다 그랬었고, 그래도 뭐 안에 들어가니까 좋았었고,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 이제 줄을 서서 종교 행사라고 하잖아요. 키노트 대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줄 서 있다가 개인적인 느낌도 역시 줄 서는 게 훨씬 낫다. 샌프란보다 덜 추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그 난리가 났었던 잠바죠. 이 색깔 싫다고 서로 바꾸자고 막 했었던 잠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 내부입니다. 아주 부지런하신 룸메이트 분들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자리 쪽에 차지를 할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 사진을 고르고 나서 보니까 이 오른쪽에 스태프분이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네요. 행사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 이제 기대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다들 아시는 이따가 보게 될 키노트가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아이폰의 SE라 그랬나봐요. 쿡님이시죠. 쿡님이 서 계시는 게 보였네요. 그래서 키노트 행사 보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행사 진행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뒤에가 어떻다라고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WWDC에 참석하는 그 참석자들의 연령대라고 해야 될까? 개발 연도도 되게 젊은 사람들, 영한 느낌? 예, 초기 진입 사람이 많았던 느낌이 들고, 뭐 저도 오래간만에 가는 거니까 뽑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한 장 안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디자인 어워드 오래간만에 존 글렌시도 만나서 인증샷을 또 찍었습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기억한다고 얘기는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립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존 글렌시도 간만에 만났었고. 오, 그렇군요. 네네.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왔었잖아요, 정글린지. 네, 저는 그때 근데 신청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룹에 또 떨어졌네요, 그것도. 네. 아, 그러고 왜 떨어졌다요, 그걸? 그러게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간만에 종글씨 만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시면 다들 이제 컨퍼런스 가는 이유가 이제 네트워크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러 가는 것들이다 보니까, 애플이 술을 많이 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었나? 수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그 행사장 마무리하면서 이제 맥주 한 잔씩들 하고 맥주 마시고 나서는 이제 술이 알딸딸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을 그 친구들이 왼쪽에 아래부터 소개하면은 왼쪽 아래 안경 친구는 애플 직원이고요. 애플 코어 ML 쪽 직원이시고 개발자분이시고 엔지니어고 그 위에 이제 그 마음 착하게 생긴 그 아저씨가 한분 보이죠? 저분도 원래 코어 ML 팀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만두고 넷플릭스의 iOS 개발 팀으로 가 계셔요. 이분 때문에 이제 스티브였는데 이름이 이분 덕분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술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그 애플 코어 ML 쪽 같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 안에서. 가운데 있는 친구는 캐나다 개발자분 어쩌다 보니까 같이 뭉쳐서 그리고 원피스 코어 ML 팀이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 랩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뭐 세션 발표도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필요 없고 술 기운으로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갔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또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죠. 밥 먹을 때 이제 오니까 간단히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은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그 DJI의 iOS 및 펌웨어 개발자분이세요. 그쪽에 팀 리더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첫날 키노트 들어갈 때 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DJI 포켓 가져와가지고 보여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다음 날인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똑같은 2011년에 그분도 2011년에 이제 처음 WWDC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2011년도 처음 왔으니까 이제 소중한 11년도 점퍼를 입고 여기 계신 분들은 11년 해봤자 풋하고 웃으시겠지만은 저에게는 소중한 그래서 둘이 인증샷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트워크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먹거리야 뭐 여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두왈라 야채 주스가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나온 거죠? 이따가 고도님 말씀 주시겠죠. 그래서 밥 먹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베이글이 없어진 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좀 신기했던 거 스타벅스 커피를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스타벅스 커피를 주더라고요. 케이틀링으로. 예전에는 그 저기였었죠. 그 피츠였나요? 시애틀 스포츠. 네, 시애틀 비츠. 네네. 그래서 뭐 아침밥 먹고 아시잖아요. 고칼로리 아침밥 먹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이제 공식 행사가 9시에 있으면은 9시 이전에 행사가 또 하나 있죠. 그 외에 뭐 이제 오후 행사도 있지만은 오전에 이제 아침을 주는 행사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행사가 다른데 이제 그 중에 이게 목요일 행사였나 같은데 그 라틴 중남미 개발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힐튼이었나 하얏트에 밥을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처음 봤어요. 9시 전에 하는 행사. 예, 근데 이게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오피셜이죠? 최근에 아니요,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이에요. 네. 이게 행사가 뭐 그
테마를 보면은 이게 라틴에 적혀있죠. 라틴도 있지만은 뭐 여자 개발자들, 여성 개발자분들, Women's Developers Day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었고 꼭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면 가서 이제 또 네트워크를 교환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았어요. 그 분위기였고 또 배지 모으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런 네트워크 가면 또 행사에 참여했다는 또 배지를 줍니다. 이 행사는 배지가 없었고요.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워먼 디벨로퍼스의 그 여성분 개발자 배지를 네. 얻었어요. 네. 아, 그거 이렇게 얻었어요? 하고 있는. 주더라고요. 예. 절 딱 보더니 제가 달라 거기 그러니까 갔어요? 그건 안 갔는데 그 다음 날 갔는데 그 배지가 남은 걸 나눠주길래 눈이 멀어서 저도 주세요 그랬더니 약간 10초 고민하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좋았었고 전 주변에 이제 브라질에서 왔던 개발자들이랑 이제 미국 개발자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앱에 그 WWDC 앱에 지금은 디벨로퍼 앱이죠. 아, 맞다. 앱에 나왔다. 갤러리에 픽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진지하게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대화 내용은 뭐였냐면은 우리 마누라가 내 개발을 방해해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가문의 영광. 예, 캡처해놨는데 잘했어요. 캡처 잘했던 것 같아요.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갤러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 하나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른편 아래는 네, 애플의 자전거가 찬조 출연하고 있네요. 네. 애플의 자전거? 네. 그 애플 캠퍼스 안에 구글 캠퍼스처럼 애플 캠퍼스 안에 돌아다니는 자전거가 사고 다니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아무나 타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저기 뭐냐 그 인피니티 루프가 아니라 애플 캠퍼스 있잖아요. 저기 네. 홈 버튼. 애플 애플파크. 네. 애플파크 안에서 네, 발견했던 겁니다. 자. 애플파크 사진은 안 넣었는데 일부러. 네.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면의 주인은 고드름님. 저는 자료 준비한 거 없는데 작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군요. 최근 3년이 이제 산호세에서 했으니까 산호세에서 하는 분위기는 이제 3년 동안 처음 3년 전에 했을 때 되게 어수선했거든요. 이 공간이 모스코니보다 확실히 작아서 그리고 옆으로 넓어요. 컨벤션이. 애플파크 내보도 가보셨어요? 네, 애플파크는 작년에 갔었죠. 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이제 완공은 됐는데 직원들도 일부만 그 입주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진 못했었고 작년에는 그 애플파크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팅을 하러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코나님도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이름표 붙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는 그 이름표도 인피니티 루프는 이렇게 스티커처럼 해서 띄워가지고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회수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희도 물론 사진은 찍었지만 남아있는 건 없고 저 비즈니스 미팅으로 뭐 사진 보여주시나요? 네, 그거 해서 들어가서 미팅 간단하게 뭐 얼굴 도장 찍고 안에 구경하는데 그냥 과수원 같아요. 과일나무 엄청 많고 엄청 크고 네. 돌아다니다가 한 반 바퀴 돌았는데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시어터까지 걸어갔다가 비지터 센터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왜 파크라고 지었는지 알 것 같이 공원처럼 되어 있고요. 네. 링빌딩이 우리 흔히 이 사진에서 보는 애플파크 네. 그 왜 재작년인가 그 클리커 들고 뛰어가던 장면에 나오던 영상 속에 나오던 그 장면들. 그냥 거대한 애플 스토어 같아요. 안 들어가면 애플 스토어가 한 1000개 붙어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카페 맥도 애플 스토어처럼 통유리로 문이 열려 있고 네, 스티브 잡스 시어터 여기도 뭐 들어보면 내부 직원들도 잘 못 쓰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비가 비싸서 웬만하면 사내 행사도 여기서는 못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게 돼 있고 특이한 거는 이때 본 건 아닌데 지하 주차장도 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원하면 트랙처럼 돌 수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그래서 트랙을 돌 수 있고 그걸 그 구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안에 그 지하 주차장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자기
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게 거기다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게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주차장도 그렇게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애플 그 새 건물 비지트 센터 있잖아요. 그 상점 네. 선물 파는데 이게 그냥 그 건물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새로 만든 본관 건물을 그 똑같은 느낌을 다시 만들어 놓는 것 같거든요. 예. 가서 돌아보니까 가서 구경하고 나서 이제 앞에 선물 파면서에 가보니까 아 이게 이걸 그대로 축약해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산호세에서 하는 거는 이따가 뭐 20년 전 얘기 하시겠지만 그때도 산호세에서 했었으니까. 저 참고로 산호세 20년 전 산호세 못 가봤어요. 제가 진짜요? 2003년에 처음 참가를 해서 모스코니 웨스트에서 딱 처음 시작했어요. 아, 시작할 때 가셨던 거구나. 아, 예, 예. 그렇구나. 수용님도 예전 산호세에서 했을 때는 못 가봤네요. 그럼 산호세 한 예, 번은 못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저요? 네. 저는 못 가봤죠. 그러니까 산호세에서 하는 WWDC는 못 가봤어요. 모스코니보다는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은 모스코니에서 마지막에 할 때는 그 라이브 스트림을 밖에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모스코니는 공간 여유가 있어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산호세에서는 그걸 못해서 공간도 작고 룸도 작고 볼 수 있는 공간도 적으니까 세션 안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봐야 되면 다 밖에서 뭐 아이패드를 보던 폰으로 보던 이렇게 밖에서 봐야 돼요. 애써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 룸도 좁아가지고 다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배지 주는 게 어쨌든 산호세에서 할 때는 배지 주는 게 제일 재밌는 이벤트라서 배지 수집하려고 다들 세션 안 듣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고드르님 보시기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WWDC 그 리뷰니까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지금 10년간 참석을 하셨잖아요. 아주 네. 우리 어쨌든 이게 그 저도 뭐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했지만은 그 기술적인 면을 아주 조금만 가미를 했을 때 그 어떠세요? 느낌이 예전 WWDC와 지금 WWDC를 비교했을 때 분위기 같은 걸 포함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다루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나 아쉬운 점, 좋은 점, 아쉬운 점 하나씩 작년 기준으로 예전 비교했을 때. 뭐 제가 블로그를 얼마 전에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업앤다운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스가 있을 때 고조치에 있었던 거하고 죽고 나서 조금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2018년, 17년 뭐 한참 진짜 최고조를 스위프트 나오고 뭐 새 버전들 잔뜩 나올 때에 피크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주기인 것 같아요. 18년도가 행사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버그 많고 뭐 패치하고 막 이런다고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내부에서 반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되게 기술적인 걸로 별로였는데 작년은 생각보다는 재밌었어요. 기술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좀 더 달리지 않았을까 싶은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나 또 오픈을 할 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최우섭님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고 계세요. 와.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동안 엑스코드에 ARM 관련한 힌트들이 있었나요? 혹시 엑스코드에서 ARM과 관련한 어떤 약간 클루?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근데 자체에서는 일단 없었죠. 기본적으로 애플이 역사적으로 유구하게 이 멀티 플랫폼에 대한 이 항상 그 대비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유구한 역사로 항상 있어서 지금이라도 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뭐 항상 나와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하죠. 유니버셜 앱을 꺼내야 되나요? 이제 뭐 루머로 보면 로제타 상표를 일본에서 특허 출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미 로제타 예전에 그런 있었잖아요. 거 봐서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에는 특허 출원이 뭐 상표권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등록했다. 이런 루머들이 있는 거 봐서는 예전 그 가능성은 15년 전 충분히 로제타를 있고. 또다시 꺼내는 건가요? 이제 역할이 달라지겠죠? 암이 인텔을 이제 에뮬레이션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얘기까지 해도 되나?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암 칩으로 이제 인텔 32비트 이제 에뮬레이션 하잖아요. 없는 이만 못할 것 같은 느낌. 그 서피스 프로 그 암 버전을 사봤는데, 깔리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크롬 플러그인도 안 깔리는 게 많고 그냥 ARM에 맞춰진 MS 오피스 사용하고 그다음에 크롬도 그 커스텀으로 못 갈았던 기억이었나? 하여간 정말 그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서피스 암 버전이었죠. 프로 버전 말고 그때 한 76만 원 주고 샀는데 예. 그래서 암이 나와도 옛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대는 많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은 또 많이 뭐 바꿔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LLVM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서 물론 또 암은 CPU하고 하드웨어하고 OS 단의 그 이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클리앙 보니까 벤치마크 같은 거 같다는데 값이 루머로. 네. 지영님 말씀하시죠. 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요? CPU 자체는 뭐 CPU 자체는 그 클리앙 저도 봤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뭐 싱글코어는 i5를 두 배인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 그러는데 그 왜 약간 그 LLVM의 바이트 코드 컴파일인가? 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얘가 그 한 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최적화 시키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 개발자가 재컴파일을 안 하더라도 머신 코드 레벨에서는 가능성은 되게 높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애플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것 같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발자들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시간을 줄 거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줄 것 같은데 로제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인텔 넘어갈 때도 로제타 앱들은 다 더 느렸잖아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사실 ARM이 들어가고 나면 그 원래 있던 맥들은 다 에뮬레이터로 돌아가겠지만 맥 카탈리스트로 만들어진 건 좀 더 네이티브하게 좀 더 빨리 돌아가겠죠? 카탈리스트가 일종의 테스트베드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카탈리스트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로제타 얘기를 하면 사실 로제타의 역할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50%는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요게 머스트 앱인데 걔가 인텔로 안 넘어오니까 사실 그 오피스를 돌리기 위한 게 거의 50%였다고 저는 봤죠. 거기에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살짝 위한 얹어서. 거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의존성이 되게 컸죠. 고드로님 올해는 온라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10년 쫙 채우셨잖아요. 내년에 이제 그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되고 코비드 19가 정리가 되고 내년에 다시 이제 애플이 세노제이로 오세요라고 오픈을 합니다. 가신다 안 가신다. 네.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제가 답해드릴게요. 안 간다 해놓고 간다. 간다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올해까지 가려고 예산도 잡아놨었는데, 네. 못 가게 돼서. 자, 이 모르겠네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올해 주실 예산은. 분이 있나요? ARM이 FPU 성능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게 기존 앱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근데 ARM이 FPU 성능이 잘 안 나오나요? 상대적일 수 있죠. 그리고 앱이 컴파일 돼 있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LLVM 뭐 비트 코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FPU 쓰는 것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고. 왜냐하면 ARM 연산량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텔이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ARM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ARM 말고 그러니까 예전에 인텔 자리에 있던 게 ARM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뭐 이제 뉴럴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뭐 맞나요, 그럴 수도 그거? 있죠. 아키텍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뭐 다른 거니까. 그죠. 아이패드를 원래 가지고 맥OS를 돌아가게 만든 건지. 원래 암이 약한 부분이 분동소점 연산 맞나요? 그 연산 부분 중에 특정 부분이 되게 약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 모르겠는데. 네. 아직도. 예를 들면 나눗셈 연산이 인스트럭션 같은 게 없고 아예 아직도. 네. 굉장히 코OS 소프트웨어적으로 레벨의 하는 막 것들이 많죠. 엑셀러레이트 그런 쪽이나 이번에 코어ML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로레벨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겠죠? 제가 갑자기 이제 15년 전으로 가면 오늘 컨셉 제대로 잡으셨는데?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 이 파워 PC가 메인라인일 때 애플이 맨날 무슨 뻥을 쳤냐면 파워 PC가 최고다. 무조건 성능은 파워 PC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아이스밤님이 리스크 시스크 논쟁 얘기를 하네요. 네, 매번 나와가지고 뭘 맨날 보여줬냐면 포토샵을 띄우는 거예요. 그 윈도우용 포토샵과 맥용 포토샵. 근데 사실 파워 PC가 좋은 게 아니고요. 어도비가 그 맥에서 되게 최적화를 잘 시켜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속았던 그때는 거는. 그쵸.
출판 쪽에 그래서 맨날 필터 돌리는 거 둘이 돌려는 거 보여주면서 그쵸. 파워 PC가 훌륭하다 네. 이런 뻥을 쳤거든요. 근데 인텔 맥이 딱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몇 배로 빨라졌다고. 인텔 짱이었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속았다 지금까지 그런 거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이 사실은 암 하면서 사실은 인텔보다 이제 또 암이 훨씬 빠르다 하면서 그리고 또 약을 팔지 않을까. 자, 우리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이게 원래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 인트로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우트로용으로 쓰게 됐네. 고등님 고마워요. 저 이제 쉬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오디오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요? 원래 인트로였는데 아우트로로 쓰게 됐네.